야, 그리고 태영이는 그 화면, 그 PPT 지금 잘리거나 그러진 않니, 혹시? 그래. 가끔 저기 그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화면 비율이 좀 달라지고 끝이 잘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요. 자, 바로 이제 본 문제 보도록 합시다. 필수예제 2-2번. 마찬가지로 이제 경희대 문제 2017학년도에 앞에서 이어서 이제 또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모의논술 문제로 출제됐어. 사실 이제 그 과학논술 문제도 모의논술 문제하고 실전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모의논술 문제가 조금은 더 쉬운 경향을 띠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고, 간혹보다 이제 상당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가볍게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어. 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모의논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고3 과정들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제 모의논술을 치르기 때문에 이제 특히 투과목 영역에서의 학생들의 공부한 범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쉽게 이렇게 출제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일전에서는 조금 더 어려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감안하시고 문제를 보십시오. 자, 교재 16페이지 제시문 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은 아무 궤도나 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뻔한 얘기들. 경희대는 사실 뭐 수리 문제도 그렇고요. 이 과학 문제도 제시문에 너무 뭐 잡소리들이 좀 많어. 사실 뭐 앞에 문제에서도 보게 되면은 제시문에 좀 너무 쓸데없이 잡다하게 교과 지식을 널어놓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말이 좀 많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은 아무 궤도나 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정해진 궤도만 돌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물리량이 띄엄띄엄하게 불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 이를 양자화되어 있다고 한다. 자,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이제 이런 양자화의 개념의 일종이야. 안쪽 궤도일수록 에너지 상태가 낮아서 안정되고 바깥쪽 궤도일수록 에너지 상태가 높아서 불안정하므로 전자들은 에너지 상태가 낮은 궤도에서 돌려는 경향이 있다. 낮은 궤도의 에너지 준위를 돌 때 안정된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얘기해 주면서 있고요. 제시문 나. 1913년 보어는 원자 모형에서 이제 원자 모델에 관한 이야기로 갔네요.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는 원형 궤도를 따라 빠르게 원운동을 하며 이때 각 궤도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해가지고 에너지 준위 관계식을 아예 줬어. 사실 앞에 문제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에너지 준위식이 주어졌다는 면에서 오히려 더 문제의 요소는 더 편해져.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이 계산에 의해서 이 문제의 결과들이 결정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오히려 관계식의 양적 계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전처럼 이렇게 분자로 확장되어진 그런 개념들을 여기서는 쉽게 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만나면 좀 반가워해야 돼. 식이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n의 제곱에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원자 내에서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궤도의 에너지 준위는 올라갈수록 간격이 줄어드는 계단으로 비유할 수 있다. 올라갈수록 간격이 줄어드는 계단으로 비유한다는 얘기는 그렇지, 높은 계단, 에너지 준위 단계에서는 서로 간의 에너지들이 이동할 때, 에너지 준위를 이동할 때 그만큼 에너지 차가 적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해. 아래쪽일수록 더 큰 에너지의 출입을 통해서만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자, 제시문 다. 높은 온도로 가열된 원자의 전자들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면서 에너지 차에 해당하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이를 선 스펙트럼으로 관찰할 수 있다.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중 가시광선 영역, 발머 계열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시광선 영역은 n 이퀄 얼마로 떨어질 때야? 2로. 그치, n 이퀄 2로 떨어질 때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을 발머 계열, 자외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을 n 이퀄 3인 영역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지. 자외선 영역은 n 이퀄 1이죠. 라이먼 계열. 그 다음에 적외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을 파생 계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n 이퀄 1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가장 큰 그러한 이제 영역들을 나타내게 된다. 자, 빛의 에너지는 빛의 파장과 상관이 있다. 그리고 파장과 에너지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줬지. 그치? 이제 실수하지 않게 반비례 관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될 테고, HC는 어차피 상수니까. 자, 여기서 빛, E는 빛 에너지를, H는 플랑크 상수로 상수값을 아예 줬고요.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0m per 세이크로 이렇게 줬고, 람다는 파장 미터를 나타낸다. 자, 문제, 단일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수소 분자의 결합 에너지는, 자, 분자 결합 에너지, 요 단원을 갖다 좀 뛰어넘는 얘기긴 하지만은, 이제 문제의 소재로서, 이렇게 이제 끌고 온 거라서, 원래 이제 다른 문제하고 또 결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거기도 해. 여하튼, 수소 분자의 결합 에너지는 분자와 분자를 형성하는 데 만드는 원자 간의 에너지지, 수소 분자의 결합 에너지는 436kJ/몰이다. 즉 원자에서 분자로 결합할 때 출입하는 에너지의 양이 436kJ/몰이 되어지고, 자, 수소 분자의 결합을 끊기 위해 필요한 빛의 파장을 구하시오. 이건 계산 문제지? 네. 이런 게 반갑지 않냐? 더 쉽지? 네. 그래 안 그래? 아까 전에 문제도 보다. 응? 이게 수능 문제에 익숙해지고 그러한 결과물에 대한 어떤 단순 계산이라든지 계산을 통한 결과물을 확인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론 단전 짓는 거, 이런 계산 문제들도 많이 나와. 알았지? 응? 네. 출제일 때. 그러니까 너무 앞에서 문제, 그러니까 앞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 계속해서 제가 좀 특별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좀 확장해서 알아둬라. 다뤄줄 때 좀 많이 힘든 부분이니까. 우리는 이런 연산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런 예시 문제를 좀 주의해서 보자라는 뜻으로 1번 문제에, 그런 내용들을 넣었고요. 가와 나로부터 1몰에, 제시문 가나부터 1몰의 결합 에너지 해가지고 436kJ/몰. 이거는 단위를 좀 바꿔놓은 건데, 굳이 이거 단위 바꿔나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바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몰의 결합을 끊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그치? 43만 6천 주울이므로, 그쵸? 43만 6천 주울이므로, 자, 개당 필요한 에너지, 아보가드로의 수, 1몰의 아보가드로의 수로 나눠서, 분자 하나를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7.24 곱하기 10의 19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에너지 계산, 그대로 이제 파장에 관한 식으로 넣어서 에너지식의 파장식을 갖다가 상수, HC를 갖다가 직접 계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파장 관계를 본 다음에 이 에너지를 여기다 연결하면 파장이 나오겠지? 그치? 네. 그래서 람다를 계산하게 되면, 이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는 없애고 약분하고 그런 거는 답안에다 쓸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요 에너지 2에 해당하는 게 7.24. 사실은 요거는 좀 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7.24 이퀄 곱하기 10의 19승 주울이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람다에 대한 계산의 결과가 이와 같이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럼 끝나는 거지. 그래서 람다에 대한 계산 결과 얻어냈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값 정리해서. 답안 쓸 때 이제 요런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같이 써주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죠? 식속에 단위는 그대로 넣어서 해주고, 최종적인 단위의 정리까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항상 식을 써줘, 습관적으로. 그래서 273, 그치? 나노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정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시하게 되면, 정확하게 결과물 나오고 끝나게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런 계산 문제들도 있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3번. 경희대 2015학년도 이번엔 똑같이, 이거 3개 문제가 다 경희대 문제야, 지금. 그러니까, 사실 타학교 문제들도 있긴 있는데, 이 경희대 문제들이 이 영역에서 출제된 문제들이 아주 좋은 샘플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2015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로 출제된 문제도 아예 같이 볼게요. 자, 제시문 가. 용해 현상은 용매나 용질을, 다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좀 말이 많아. 네. 경희대 갈래? 경희대 가면은 가서 말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 자, 용해 현상은 용매나 용질을 이루는 입자들 사이에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출제 영역을 넘나드는 거는 여기저기 막 지금 뛰어다니고 있지. 지금 문제들을 보면. 논술 문제에서는 그런 이제 소재상의 어떤 제한들이 없다 보니까는 교과상의 영역만 해당한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극성 용매로는 물, 알코올 등이 있고, 무극성 용매에는 벤젠, 사이클로, 헥세인 등이 있다. 자, 분자의 극성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에 의해 결정되고, 분자 내의 원자들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와 분자 구조에 따른, 이거 너무 말 속에 매몰되지는 마. 알았지? 일단은 이제 이런 제시문들보다 논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찾아서, 특히 경희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제에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제시문에서 뽑아서 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이런 흐름들의 분자의 극성에 관한 이야기들이구나. 극성 용매와 분자의 극성의 상호 관계 등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분자의 극성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에 의해서 결정되고 분자 내의 원자들의 전기 음성도 차이와 분자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크기 위의 분자 극성이 나타난다. 용액 내의 용질 분자의 에너지는 분자들 사이의 수소결합, 그 다음에 쌍극자 상호작용, 분산력, 반데르발스 힘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자, 제심은 라. 여긴 제심은 가, 라로 이제 뭐 바로 띄었는데요. 제시문 나와 다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또 완전히 다른 문제에 응용되는 그 제시문이라 여기서는 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제시문 나 1914년 보어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가 또 비슷한 얘기지, 그치? 여기서는 요 얘기는 지금 빼도 상관은 없겠죠. 응? 네.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델과 에너지 준위, 양자화에 대한 이제 가설 등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고, 에너지 준위 차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 출입과 빛의 발생, 흡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설명을 제시문 라에서 요 영역의 문제 나오면 거의 뭐 빠짐없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제시문의 종류 중에 하나야. 자, 수소 선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인 것은 수소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이다. 자,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 자, 문제. 지시약으로 사용되는 패널 블루의 최대 흡수 스펙트럼. 여기서 지시약, 산 연기를 갖다 이제 가르는,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을 얘기하죠. 패널 블루의 최대 흡수 스펙트럼의 파장은 수용액에서는 668 나노미터이고, 사이클로헥세인에서는 552 나노미터이다. 자, 그러면 최대 흡수 스펙트럼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누가 더 큰 거야? 사이클로헥세인. 그치, 사이클로헥세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대가 더 큰 거지. 그치? 에너지량이. 그러나 머로사이아닌, 뭐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니 물질 이름이 아니라 뭐 그 사람 이름 같다. 이거 띄어쓰기가 잘못돼가지고. 그러나 머로사이아닌 염료의 최대 흡수 파장은 수용액에서는 442, 수용액에서와 극성이 매우 작은 용매는 클로로포름. 극성이 매우 작다는 얘기는 뭐 무극성이 가깝다는 얘기겠지. 수용액은 극성. 그래서 제시문에서 얘기한 극성 용매에서의 반응과 무극성 용매라고 봅시다. 거의. 자, 무극성 용매에서의 에너지 준위들이 어떻게 된다? 에너지 준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분자 에너지 준위가. 그치? 흡수 스펙트럼의 파장이 같은 멀어 쌓이는 염료인데도 불구하고 수용액에서와 클로로프로 무극성에서 그것들의 차이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그 양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 그러면 극성에서는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더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에너지로 얘기하게 되면. 커요. 그치? 이쪽이 더 큰다는 얘기지? 무극성에서는 에너지의 흡수량이 더 작아졌다는 얘기야. 그치? 네. 그러면 무극성 용매에서 에너지 준위차는 어떻게 되겠어? 더 좁아진 거야? 커진 거야? 좁아진. 그치? 얘는 에너지 차가 좁아진 거야. 준위차가. 좁아진다. 다른 말로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 준위들이 흩어진다, 밀집된다? 밀집. 그치, 밀집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1번부터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용어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의 반대로 보다 넓고, 에너지 준위차가 넓고, 밀집되지 못한 이제 성긴 그런 이제 에너지 준위 관계들을 갖다가 띄엄띄엄 가지겠죠. 자, 용액에 따라서 패널 블루와 머로사이아닌의 최대 흡수 파장이 달라지는 이유를 논하시오. 얘 역시도 수용액에서는 668 극성, 용매에서는, 그 다음에 사이클로헥세인, 이거 제시문에서 사이클로헥세인은 무슨 용매라고 나와 있죠? 네. 어떤 용매라고 나와 있어? 극성, 무극성. 그치, 무극성이라 나와 있어. 그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무극성에서 오히려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에너지 준위차가 더 커졌지? 네. 에너지 준위는 커지고 파장은 짧아진 거야. 그치? 네. 짧은 네. 파장 흡수하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어떻게 돼 있어? 서로 반대의 성향을 띠고 있네요. 그쵸? 얘는 무극성에서 에너지 준위차가 더 커지고, 얘는 무극성에서는 에너지 준위차가 더 작아지고 밀집되고 서로 반대의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럼 패널 블루와 결국은 이런 극성, 무극성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분자들 자체도 극성과 무극성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그치? 그 모멘텀 때문에
쌍극자 모멘텀 때문에 그 차이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페럴블루와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뭐야? 머러사이아닌 같은 경우에는 두 물질의 극성은 서로 같겠어, 다르겠어? 달라요. 그치, 서로 다르겠지. 그치? 그것까지 우리 추정해 볼 수 있고. 자, 더 나아가서는 페럴블루는 극성에 속할까, 무극성에 속할까? 머러사이아는 극성에 속할까, 무극성에 속할까? 그것도 이제 추정해 보는 것도 가능해. 물론 이제 그에 대한 화학적 원리와 내용들을 갖다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마지막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 그치? 네. 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이런 특성들을 갖다가 제시문에서 주어진 정보들, 그 다음에 약간의 배경식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우리 정리해 보게 되면 문제풀이에 충분한 정보들을 기초적으로 딱 갖춰줄 수는 있을 거야. 알았지?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2번 문제에서 좀 쉬어가는 문제였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제시문의 내용과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을 갖다 연계하여서 분석하는 형태의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자, 그래서 페럴블루와 머러사이안을 갖다 이제 둘을 이제 보여줬는데, 구조식까지 이렇게 보여줬어. 그래서 이 머러사이안은 보니까 머러사이안 자체는 지금 딱 보니까 극성의 형태를 띠고 있어, 무극성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극성. 그치, 극성의 형태를 띠고 있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지금 갈라져 있어. 그러면은 정보를 보자. 머러사이언은 극성을 띠고 있고,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서 수용에 의해서 극성 용매에서 에너지 준위차가 커지는 현상, 작아지는 현상? 커진. 그치, 에너지 준위차가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페럴블루 같은 경우는 무극성으로서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서 어떻게 된다? 에너지 준위차가 커진다. 즉 같은 종류의 물질이 유사 물질들이 용매나 용질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상호간의 작용에서 에너지 준위차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추론하여서 이 정도에서 추론이라고 하자. 사실이긴 하지만 추론으로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도 가능할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최대 흡수 파장이 달라지는 이유를 나름대로의 제시문 문제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론들을 우리 정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답안에서 뭐 이런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림보다는 이것에 대한 내용적 설명들이 확실하게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비극성, 무극성 용매와 극성 용매에서 비극성 용매, 페널블루를 얘기하는 거야. 페널블루에서는 비극성 용매에서 오히려 에너지 준위차가, 그치? 그치? 비극성 용매에서 에너지 준위차가 크고 파장이 짧고, 그치? 극성 용매에서는 파장이 길어져서 에너지 준위차가 작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변화들을 가진다는 얘기지. 그치? 네.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거니까 이건 그림의 설명이고, 이걸 그려야 된다는 얘기고 아니고 그림으로 그릴 필요도 없고, 일단은 그런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면 되겠어. 극성에 대해서 얘가 극성이고 얘가 무극성이고, 각각의 무극성 용매에서의 에너지 준위차와 극성 용매에서 에너지 준위차 파장에 관한 정보로부터 이것들을 얻어낸 거지. 그치? 자, 그것들을 이제 설명해 보게 되면,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이동할 때 흡수하는 빛의 파장과 에너지의 차이는 반비례한다. 요거는 뭐 아까 전에 그 파장에 대해서 에너지 준위차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걸 먼저 언급한 거지, 배경식을.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론부터 설명한 거야. 알겠지? 파장과 에너지 관계부터. 즉, 페럴블루의 파장이 사이클로헥선보다 수용에서 길어지는 것은 에너지 준위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하는 거죠. 이것은 들뜬 상태의 페럴블루의 쌍극자 모멘트라는 제시문의 용어를 사용했으니까, 페럴블루의 쌍극자 모멘트가 바닥 상태에서보다 더 커서 들뜬 상태의 에너지가 비극성 용매 사이클로헥선보다 극성 용매 물에서 바닥 상태에서 더 안정화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안정화라는 이유, 우리가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이게 안정화란 말은 안 썼지. 그치? 근데 답안에서 안정화라는 말을 갖다가 써서 한 거는 이제 제시문에 이런 안정화라고 하는, 바닥 상태로 내려가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극성 용매가 극성 용매와 극성 용질 사이에서 에너지 바닥 상태를 어떻게 해요? 에너지 바닥 상태가 같은 성질일 때는 바닥 상태를 더 끌어올리는 거야. 알았지? 바닥 상태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위에 에너지 준위와의 차는 더 커지고. 응? 자,
그치? 그래서 패널블루, 여기서 패널블루 얘기한 거예요. 무극성인 패널블루는 정리해보면, 무극성인 패널블루는 무극성인 비극성 용매인 사이클로헥산보다 극성 용매인 물에서 바닥 상태에서 보다 더 안정화되어진다. 그래서 바닥 상태 자체가 이렇게 내려앉아 버린다는 얘기야. 극성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그리고 에너지 준위의 차도 어떻게 돼? 더 줄어드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성질을 좀 가져. 혹시 이 내용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분자 있잖아, 분자. 응? 분자에서, 원자 단계에서, 수소원자 같은 것들은 아니고, 분자 단계에서 분자가 들뜬 상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들뜬 상태가 될 때, 에너지 준위 차 간 간격이 넓어지게 되면, 바닥 상태 에너지 자체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요. 다시 한번. 외부 환경적 조건, 지금 이런 용매, 같은 극성 용매나 무극성 용매 같은 이런 특성들, 주변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 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바닥 상태 에너지 상태 있잖아. 그치? 네. 에너지 준위차가 커지면, 즉 같은 극성 용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에너지 준위차도 커지고 바닥 상태도 들뜬 상태처럼 떠올라 버리게 돼. 알겠지? 네. 그런 걸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극성 용매인 물에서 보게 되면, 극성 용매인 물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에 패널블루가 극성 용매인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닥 상태 자체도 떨어져 버리고 에너지 준위 간에 모두 차도 줄어들게 돼. 자, 그러면 이거는 주의해야 돼. 바닥 상태로 더 안정화되었다. 그치? 물에서 바닥 상태보다, 그치? 말 헷갈린다, 나도. 말하다 보면 이래. 그래서 무극성 용매니까 무극성 상태에서 바닥 상태를 더 안정화된 상태로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설명을 거꾸로 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네. 그치? 그래서 들뜬 상태의 패널블루의 쌍적 모멘트가 바닥 상태에서보다 더 커지게 된다. 더 커서 들뜬 상태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상태의 에너지가 비극성 용매인 사이클로헥산보다 극성 용매인 물에서 바닥 상태보다, 물에서의 바닥 상태보다 더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 쓰다 보면 조금 헷갈리니까 좀 주의합시다. 하지만 뭐로 쌓여진 염료는 바닥 상태에서와 바닥 상태에서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쌍자 모멘트가 매우 크지만, 아까는 극성처럼 나타났지. 들뜬 상태의 쌍자 모멘트는 바닥 상태에서 비해서 오히려 작다. 들뜬 상태에서는. 따라서 극성 용매인 수용액에서 바닥 상태 에너지가 들뜬 상태에 비하여 더 안정하게 되고, 안정 상태에 관한 이야기야.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에너지 차가 더 커지는 현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용액에서 머로 쌓이는 최대 흡수 파장은 수용액에서 더 짧아지게 된다. 극성 용질이 극성 용매에서 최대 흡수 파장이 더 짧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론적인 이제 설명들을 해주고 있는 거지. 상태 변화에 대해서의 에너지 준위의 상태 변화,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의 변화들에 대해서. 알겠지? 그래서 아까 전처럼 그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전체에서의 극성 용매가 극성 용질 속에서, 무극성 용매가 무극성 용질 속에서 어떤 식의 변화나 이동을 가지게 되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그걸 한 번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해 두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문제에 대해서 얻는 정보일 수 있어. 알겠지? 네. 자, 오늘 다뤄진 문제는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다뤄보고, 수능형 문제, 완전한 풀이까지는 아니어도 예시 정도로 이렇게 하나 다뤄봤는데, 특히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경희대 문제 전체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과적 지식에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정도가 좀 심한 문제들이었어. 그치? 그런 내용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그런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그것들은 다시 교과적 원리를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들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기보다는 여기 지금 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의 구성 조건들을 갖다가 살펴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런 의미의 것을 요구하는구나, 왜 이렇게 해석돼야 되지 정도에 대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두시면, 정리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유사 문제들을 푸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어떤 화학적인 어떤 하나의 원리와 같은 그런 이제 정보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두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거야. 2번 문제처럼 이제 계산형 문제들도 간간이라기보다는 종종 출제되어지지만은 실제로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는 1번과 3번과 같이 순수한 화학적 구조적인 어떤 변화들에 대한 원리의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논술 문제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야. 이런 문제들은 이제 수능형 문제에서는 간단한 보기 점검하는 문제들로만 출제되어지니까 그 판단만 그냥 정확하면 되는데, 지금 봤다시피 1번, 3번 문제가 어려운 것은 그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내용적인 근거를 완전히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 그렇지 않니? 네. 그래서 그런 근거에 대한 설명들을 지금 각 영역별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따로 한 번쯤 이렇게 쫙 정리해서 읽어두고 개념들을 갖다가 새겨둘 필요는 있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다음 시간에 정리가 좀 잘 안 되거나 내용상으로 부족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한테 반드시 질문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 오늘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은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조금 일찍, 지금 한 25분 정도 됐는데, 조금 일찍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조금 줄이고 했으니까. 알겠지? 응? 네. 그래, 두 분 뭐 따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는 건 없으시고요. 본문의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